자, 오늘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죠. 심심치 않게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0.24%, 코스피는 그래도 잘 버틴 편입니다. 코스닥이 1.84%, 2%가 넘게 빠졌습니다. 장중에 정말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환율 상승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기사 한번 볼까요? 이 야마가 조금 제 마음이 들어서 뽑아왔습니다. 대책 없는 환율 쭉쭉 오른다. 정부는 자신만만 믿어도 될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그 IMF에서 권장하는 기준에도 미달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8월 말 기준 4,364억 3천만 달러 IMF에서 권유한 적정 외환 보유고 권장치에 밑도는 수준이다. IMF 기준으로는 이창재 총재죠. 한국은행 총재는 IMF 기준으로 150%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몇 천억 불 모자라고, OECD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모자란다. 이런 보유고를 내가 많이 봤는데 내가 IMF 샀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전 세계 9위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큰 국가는 그런 기준의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와 국내 총생산 GDP 비중이 한국은 27% 가량 낮다. 그리고 경제 규모에 연동되는 외환 보유고를 놓고 차익 규율이라고 말하기보다 GDP 대비 비율로 외환 보유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그냥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째로 우리 생활에 데미지를 줍니다. 환율이 어떻게 데미지를 주느냐, 뭐 아까도 어떤 분께서 여쭤보셨는데, 옛날 예를 들면은 환율이 1,000원이라고 따죠. 1,000원. 그래서 통상 수입품을 들어올 때 달러화로 결제를 합니다. 달러화로 결제. 그럼 1달러짜리 만약에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 국내에서 만약에 1,000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팔 때 10% 이율을 붙이면은 1,100원에 팔겠죠. 그럼 우리가 1,100원에 소비자가가 매수를 한다고 치죠. 근데 만약에 이게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거기다가 10%를 수익을 붙여가지고 팔면은 2,200원에 팔겠죠. 우리가 2,200원에 매입을 해야지, 뭐 예를 들면은 밀가루 한 포대라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같은 물건 살 때도 돈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따지면은 장기적으로 수출 업체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달러화로 결제가 됐을 때 국내에 들어오는 돈들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 업체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수출에서 얻는 플러스 요인보다 수입을 해서 얻는 마이너스 폭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 지금 환율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금통이 올해 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3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는데 분명히 우리는 0.25, 0.25 올릴 것이고, FOMC 회의에서는 분명히 0.75 내지는 0.5 이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릴 때는 한 0.25 내지는 0.5,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 0.25 이 정도 올린다고 치면은, 최대치로 봤을 때 대충 1.5%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죠. 1.25%까지도 가능하겠죠. 마지막 0.25가 0.5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1.25에서 1.5 정도가 올라간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는 0.5밖에 못 올리거든요. 지금도 환율이 뒤집히기 직전인데, 올해 9월달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뒤집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미리 반응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일단 환율이 안 좋으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떠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외국인 주도 시장 만들기,
계속 이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처럼 환율이 떡상을 하면은 외인들이 많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보면은 외인이 코스피에서 675억 매도했죠. 코스닥에서 35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700억 매도를 했죠. 선물에서 2,100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선물까지 따지면 오히려 매수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강달러가 된다, 환율이 올라간다 라는 측면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거가 주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차이 나죠. 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심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강달러도 문제가 되고 심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이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상대 환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개월치를 보고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밑에 파란색이 위안화가 있고 뭐 주황색이 대만 달러도 있고 스위스 프랑이 녹색이고 일본 엔화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3개월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많이 튀었습니다. 물론 전세가 다 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많이 튀면 여기에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서 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좀 빨리 뭔가 대책을 내야 되지 않을까. 뭐 정쟁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먹고 사는 것부터 하고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환율은 정부의 말은 사실 신뢰하기 좀 어렵다. 왜냐? 상대 환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게 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도 투심이 안 좋다. 플러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예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다. 특히 코스닥 한 빠진 거 시가총액 상입니다. 1위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빠졌고 2위부터 좀 많이 빠졌죠. 제가 2차전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 물론 좋은 섹터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뭐 무슨 말씀드렸나요? 전기차 좋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자동차 비중 늘렸죠. 하지만은 2차전지는 안 늘렸습니다. 2차전지는 안 늘림. 왜냐?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가져갈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을 주고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2위인 에코프로 비엠과 3위인 LNF가 3%씩 빠지고 4위인 HLB 4.87% 거의 5% 빠졌죠. 이렇게 시청 상위 5개 종목이 바박 박살나고, 근데 다섯 번째 카카오 게임즈도 뭐 여지 없죠.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상위 종목들이 빠지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나열한 게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100개 종목이면 꽤 큰 종목인데 중간중간 크게 박살난 종목들이 있어요. 성일 하이텍 7% 넘게 빠졌죠. 역시 2차전지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 5%대 그렇죠. 네이처세 이거는 혹시나 관심 있는 종목도 손도 대지 마세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나중 되면 상패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종목입니다. 18% 빠졌고요.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오늘 뭐 바이오 개박살 났네요. ABL 바이오 6%, 레고캠 바이오 12%, 그리고 박셀바이오 9%, 그리고 ST큐브 ST큐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항암 면역제 이런 거 하는 데인데 다른 일도 합니다. 물론 CCTV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세비캠 2차전지고요. 페페배터리 관련주 9% 넘게 빠졌고, NKMX 10% 거의 뭐 시가총액 상인데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뭐 두 자릿수 하락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코스닥 심리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도 있고, 오늘 또 장도 미국 장도 안 열리고, 이런저런 환율 플러스 정부 무대책 플러스 거기다가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박살, 거기다가 플러스 오늘 미국 시장 안녕.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오늘 코스닥의 하락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코스피는 그런대로 좀 버텨준 상황이고 코스닥에서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쨌든간 우리 주가 제가 하방 잡아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 자체는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매일 오를 수는 없고 매일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시장 대비 견조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 시장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고 안 좋을 때를 잘 버텨낸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도 지나고 수익률 게임을 또 하면 될 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이제 회원님들 갖고 계신 포트가 훨씬 더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잦은 매매 하시기보다는 좋은 포트 만들어 가지고 잘 버텨내고 또 수익률 게임을 해 나가시는 게 맞다. 지금 너무 시장 조금 움직이고 환율 좀 올라간다고 환율 올라간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요 구간 또 넘어가면은 반등 올 거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